구직자 여러분들 한다는 거는 정말로 무슨 어떤 모험이거든요. 자, 우진 교수님, 이 4분 동안에 그거를 외워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그 핵심을 틀만 갖고 맞춰놓고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외운다는 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려고 하면 연설문 같은 거 외우는 거 너무 어렵죠. 네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별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큰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걸 큰 틀을 잡고 그걸 토대로 계속 말하는 훈련을 하면 당연히 입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확 오네요. 나의 얘기라는 거죠. 내 얘기를 하는 내 거예요. 얘기를 남의 얘기하지 하는데 말고. 4분 정도면 1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기소개인데 사실 자기소개라는 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저희가 굉장히 유심히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한 분 한 분 준비를 하셨을 텐데 먼저 류푸름 양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1분입니다.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기업은행 신입행원 지원자 류푸름입니다.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네. 제 나이를 듣는 지인들은 가끔씩 네가 그렇게 어렸나? 하며 깜짝 놀라곤 합니다. 바로 제 나이답지 않은 성숙한 경청의 태도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력 덕분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3개의 동아리를 비롯하여 장학생 등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을 멘토로 삼아왔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승자는 우월한 사람을 보면 존경하고 배울 점을 찾지만 패자는 질투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승자가 되기 위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워온 경청과 포용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살리는 기업은행의 일원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선배님들과 고객님들께 늘 배우려 노력하고 존경하는 신입행원 류푸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 거의 정확하게 지키셨어요. 중간에 말씀하시다가 잠깐 이렇게 잊어버려가지고 네. 가만히 버퍼링이라는 있는데 거죠? 그거마저도 1분 안에 딱 맞게 어쩌면 계획된 그렇게 거예요, 연습을 그러니까. 하셨는지 과연 어떻게 봤는지 우진 교수님. 일단은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작고 잔잔한 톤으로 그냥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귀에 잘 안 들려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잘 안 들리는 측면이 있고요. 진짜 강조하고 싶었던 게 여기서 뭐였나요? 경청과 포용력이었습니다. 경청과 포용력에 대한 어떤 탈무드의 얘기보다는 자기 사례로 좀 더 풀었으면 더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경청과 포용력을 고객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하겠다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가 좀 더 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를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문장 순서를 구성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처음에 들어가면 어색할 것 같아서 빼다 중간까지 갔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았던 선택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뭔가 서두에 그렇게 임팩트 있게 나가든지 아니면 아예 제 얘기만 체험으로 구성해야 할지 생각해 그러면 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류푸름 양 옆에 있는 이유정 씨가 씨. 자 1분 스피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안녕하십니까.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지원자 이유정입니다. 저는 고객 중심적 사고를 기반으로 고객 만족 그리고 영업 2가지를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 생명사에서 인턴으로 영업 실습을 할 당시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고객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보험 상품만 취급할 수 있었지만 저는 고객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약이나 펀드까지도 따로 공부해서 성심성의껏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객께서는 너무 고마워하시며 손수 감사의 카드까지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고객 중심적 사고를 기반으로 고객 만족 그리고 영업 2가지 모두를 끌어낼 수 있는 기업은행 행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박수 나오네요, 진짜. 정말 조그만 체형이고 체구라서 네. 과연 어떻게 준비를 잘 하셨을까 했는데 제가 본 구직자 분들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로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제가 얘기에 빠져들긴 또 처음입니다. 의진 교수님. 이유정 지원자가 개선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 너무 잘했어요. 무엇이냐면 아직 학생 티를 벗어나지 못한 아이 같은 목소리.
인턴으로 영업 실습을 할 당시 손수 감사의 카드까지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이 같은 목소리가 왜 나왔나 보니까 일단 톤이 높아요. 가늘고 여린 톤이 높고 또 소리에 울림이 없어요. 그리고 어투 자체가 뭐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어투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복식 호흡으로 깊고 울림 있는 소리, 약간 낮은 톤에 좀 신뢰감 가는 그 사회인의 목소리를 내도록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여성 구직자분들의 스피치를 봤습니다. 이번엔 남성 구직자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유승현 씨. 유승현 씨 준비됐나요? 먼저. 자, 1분입니다.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Nice to meet you. 빅코스는 유승현입니다. 저는 각종 아르바이트와 인턴 활동을 통해서 고객과 또는 동료와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방송국에서 일할 당시에 동료와의 그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최강의 팀워크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방송사고를 막은 경험은 동료와 어떤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업은행도 고객과 어떤 믿음이라는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점을 하는 고객을 항상 믿음의 나이스 투 미츠로 맞이하여서 더욱더 끈끈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기업은행의 당찬 신입행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믿음의 아이콘 유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시간 안 들을 때마다 넘었죠? 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이런 거였는데, 호지은 교수님, 이 어떻습니까? 네. 본인이 외운 게 잘 생각이 안 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더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좀 더 확실하게 입에 완전히 있게끔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시선 처리가 상당히 불안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시선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 긴장하고 있구나. 지금 다음 내용이 생각이 안 나고 있구나. 또 손이 계속 위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1분 내내 위에 제스처가 나와 있었죠. 단지 좋았던 건 그래도 그런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살면서 남 앞에서 이렇게 많은 말을 또 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또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좀 긴장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또 고쳐나갈 부분이죠.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는가 안 맞는가가 느껴지네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1분 스피치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최재민 씨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씨 1분 스피치. 자, 준비하시고요.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최재민이라는 상품을 팔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선 이 상품의 특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글로벌 금융인재를 향한 다시 해도 될까요? 아니,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째로 도전 정신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인재의 꿈을 가지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과감히 자퇴하여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제학과를 전공하며 조기 졸업하여 2014년 3월 귀국했습니다. 비교적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혁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인 학생 회장을 역임하며 교내, 교외뿐만 아니라 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였고 2014년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오바마 대통령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한인 대학생 최초로 쿠퍼티노 시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우선은 소리 자체가 비강에서 약간 막혀서 나는 비음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답답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인중 쪽에서 울리는 느낌으로 그렇게 발성을 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손을 떨고 나 여기 왜 왔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유호영 씨의 1분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많은 경험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접해본 지원자 유호용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유소, 치킨집, 피자집, 편의점, 건설 현장 등등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소개된 모든 직종들을 경험해 봤다고 해도
경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를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원활한 소통을 하게끔 도왔고 공감대 형성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성격이 정말 좋다, 영업을 하면 성공할 것 같다 등등의 소리를 자주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예. 주변 친구들이 안티인가요? 예. 저는 보는 내내 굉장히 답답해가지고요. 물론 뭐 긴장되는 것도 있지만, 저분이 정말 위에서 계속 누가 치킨집, 계속 누가 외우고 계신 거예요. 네, 외우고 있었죠. 이분이셨군요. 이분이에요. 네. 주유소 치킨집. 주유소 치킨집. 뭔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 치킨집 주유소. 그랬는데 결국 주유소 치킨집은 넘어갔어요. 근데 뒷부분에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봤는지 우지은 교수님. 네. 이런 구직자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떨려서 올라가면은 활용을 못하는 친구.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정말로 아까도 했던 이야기지만 계속 쓴 거를 그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말하려고 너무 애쓰다 보니까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서조차도 노트를 펴고 막 외웠어요. 근데 지금 못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키워드로 내 생각, 나는 무엇을 말하고 싶지, 그 내용이 머릿속으로 일단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머릿속에서 정리된 게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암기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중간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들을 들으면서 중간에 고치려고 하니까 많이 얽히고 꼬였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좋아요. 그렇죠? 네, 좋은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자기는 굉장히 밝고 유머 감각이 있고 영업하면 잘하겠다라는 얘기는 듣는 사람인데 전혀 그런 사람처럼 안 보인다는 거. 굉장히 무서웠고 아주 이렇게 다운되어 있던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내용과 부합하는 그런 표정, 좀 더 밝고 활기찬 그런 목소리를 냈으면 앞에 좋겠습니다. 면접관 5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면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은행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영업직에 본인이 잘 맞는다라는 것을 저를 한번 설득을 해보세요. 아까 자기소개서에 나왔던 내용 이외에. 저는 우선 여태까지 재능 기부 형식의 봉사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타인에게 제가 가진 지식을 알려준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껴왔고, 이제 그렇게 제가 가진 지식을 타인에게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전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아는 것이 많아도 타인에게 그 의미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보다는 더 쉽게 전달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역량이 은행에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역량이 있을 때 영업을 훨씬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달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영업은 설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설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니즈를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자기소개서에 있는 그 내용 말고 다른 걸 얘기해 보세요. 다른 그 기숙사 생활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에어컨 사용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에어컨을 틀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틀고 싶지 않아 하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좀 싸움을 중재하고자 에어컨 트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고 설명을 해서 그대로 이제 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봤습니다. 과연 고수분들은 한 분 한 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은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람들마다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쓰는 언어 습관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최재민 지원자의 언어 습관은 하지만 이제
말을 시작할 때마다 그것이 반복되는 걸 자꾸 들었고요. 그리고 진지하고 차분하게 자기 의견을 잘 피력해줬는데 근데 듣는 태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기 말이 다 끝나고 다른 지원자들이 발언을 할 때도 그걸 좀 잘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약간은 저 친구 기분이 좀 안 좋은가? 오늘 안 좋은 소리 들어 좀 언짢은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청 태도도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씩 자기가 모르는 게 참 있어요. 그죠? 되게 신기해요. 저도 봤을 때, 제 딸애는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말도 잘하는데 왜 방송에 많이 안 나오지?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꼭. 네. 그건 남만 알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조금만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예. 괜찮아요, 유정수 씨. 한두 개가 아니니까. 예. 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분의 여성분이 계신데요. 네. 이제 한번 만나볼까요? 만나봐야죠. 류푸름 양. 유프름 양, 네. 과연 어떻게 모의 면접을 받는지. 네. 류푸름 지원자는 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똑 부러지는 정말 똘똘한 그런 똘망똘망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이미지를 목소리에서 깎아먹고 있습니다. 깎아먹는 이유는 제가 중요한 버릇을 하나 찾아냈는데 중간 어미를 좀 길게 느리는 습관이 있어요. 뭐뭐는 뭐뭔데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만 깔끔하게만 말을 해도 아마 이미지가 훨씬 더 돋보일 것 같습니다. 이번엔 누구죠? 바로 이유정 씨. 자, 이유정 씨를 과연 아까 1분 스피치 굉장히 잘했다라고 아우, 얘기 좋았죠. 나왔었어요. 면접은 과연 어떻게 받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교수님. 네. 은행에서 필요한 역량으로 영업력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례로서 보니까 1분 자기소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 같은 사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영업력이 있는 친구인지 다른 사례가 궁금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갑자기 전달력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까스로 영업력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강점이 있다면 그 강점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스토리를 저는 충분히 많이 여러 가지를 확보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거리들을 좀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